일단 제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청년들의 생각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16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재단 프로그램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고 2주가 짧긴 했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청년들의 생각도 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청년 백인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박정희 대통령님의 10가지 업적 중 청년들에게 가장 알려진 3가지는 반도체 개발, 의료보험 실시, 원자력 발전이다. 아래 보기 중에 득표율이 가장 낮은 3가지를 골라주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윤선님께서 가장 우리들이 보기 좋게 남겨주셨어요. 네, 우유 생산, 그리고 한 분 한 분 어떤 게 좀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네, 우리 경환님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첫 번째를 우유 생산으로 꼽았는데 일단 다른 업적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작아 보이는 업적이어서 이제 청년들이 좀 덜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선 3번 그리고 4번, 5번도 이제 같은 논리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윤선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일단 우유 생산만 적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우유가 별로 뭐 그렇게 떠오르는 식품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과거에 우유는 이제 완전 식품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이제 건강 상태를 봤을 때나 아니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였는데 식품이라는 이유로 이제 상대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3번하고 4번, 5번을 골랐는데요. 우유 생산은 사실 저도 이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여가지고 우리가 먹는 우유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또는 어린이 대공원 개발도 어린이를 위한 공간인데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을 생각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노력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기뻤고, 5번 문화재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주 불국사나 그런 현재 수학여행으로도 많이 가고 다양한 외국인들도 찾는 관광지가 그때 조성되었구나를 알게 되어가지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러면 그 다음은 정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네네. 저도 정답은 모르고요. 저는 2, 4, 3을 썼는데 주민등록증 제도 시행은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잘 몰랐던 거라서 네. 거고, 그다음에 우유 생산과 어린이 대공원 개원은 우리 지금 병수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아마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못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그러면 3위부터 공개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국산 미사일, 로켓 등 무기 개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방산으로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전공 분야가 이쪽이라서 우리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지만 이 자주국방에 대한 그 도신과 그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그래서 그쪽의 업적을 많이 남기셨고요. 우리가 경제개발 관련해서 중화학공업, 중공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다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방위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때 이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지금도 많이 우리 무기 개발과 우리 안보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을 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셨죠. 그리고 백곰 사업 이런 거 있습니다. 번개 사업, 이렇게 우리 미사일
조청 개발 사업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은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위도 한번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화 그린벨트 지정. 네. 이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산림녹화 그린벨트 지정에 대해서도 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산에 푸르른 산이 사실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 덕분이죠. 여기 아마 계신 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동네 산은 무조건 다 대머리산이었어요. 이름이 다 대머리산. 그 올라가면 높긴 하지만 흙만 있는 남해 군데군데 있는 거기서 놀았거든요. 네. 그게 어느 순간 다 푸르게 변했어요. 그게 다 이 산림 녹화하고 그린벨트 이런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는 요즘 가끔 뉴스 보면서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좀 더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요. 저는요, 이런 질문 외에 평소에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그러면 경한 씨부터 네, 원래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부터 존경하는 분이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참가해서 이제 청년들과 생각도 나누고 그리고 더 깊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우리 윤서님께서는 이제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인식으로는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서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다. 야, 그 한마디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도 있지만 상당히 권위적이신 분이다, 그런 생각도 처음엔 많이 들었는데 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 굉장히 아버지같이 친숙하시고 다양한 국민들을 진짜 아들, 딸같이 아끼셔가지고 헌신하셨던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의 변환이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깊이 있게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5.16 이 이야기 한번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네, 최윤서 님부터. 최윤서 학생이 생각하는 5.16. 4.19를 통해서 민주주의 이제 진보적 발전이 한 단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필요했고 5.16은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혁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바로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 김병수 학생이 생각하는 5.16은? 저는 5.16은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기초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당시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던 국가였던 북한이 얼마나 공산화를 위해서 공들였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최전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객석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네. 앞에 반응이 좋으니까 좀 초조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옆에서 손을 만지작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경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저는 이제 한강의 기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16이 없었다면 이제 안정된 사회도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경제 개발의 시작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강의 기적의 시작,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의 기적의 시작. 든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10가지 항목, 아까 보여드린 그 업적 말고도요, 좀 수많은 업적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도 참가해주신, 그리고 15살 소년도 이 10가지는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청년 100인에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 우리 청년 100인이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지
한번 카테고리별로 묶어봤습니다. 네, 경제발전, 네, 참 지도자, 청렴한 위인, 국민교육, 애국자, 네,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 청년들이 생각하는 탑3는 뭐였는지, 네, 이거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일단 각자가 생각하는 1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각자가 내 마음속의 1위, 내 마음속의 1위. 그럼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한번 3위부터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렴한 위인, 국민교육. 아, 이거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또 참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굉장하죠. 그리고 또 국민교육, 야, 교육의 깃틀, 그리고 또 애국심, 진심.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본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한번 적어주시죠. 화이트보드 한번 적어주시고. 와, 지금 각자 참여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아, 4번, 그러니까 4번이 경제발전인데 오타가 나서, 네. 근데요, 여기는 오타가 나도 되는 게 다 업적입니다. 네. 업적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오타를 써도 저것도 업적이에요. 네. 아, 정말 이 매끄러운 진행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한 학생부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미지 뭔가요? 예, 저는 이제 5번 애국자로 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저였다면은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철주야 국가만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애국심이 없었다면은.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 큰 업적을 이루신 데에는 이런 애국심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서 학생은 어떤 걸 가장 또 대표 이미지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4번을 찍었습니다. 오.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뭐 뺄 수 있는 답은 사실 없었는데 네. 그 중에 그래도 4번을 남겼던 이유는 이제 편향된 교육과 온갖 뭐 여러 이제 여론들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현재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는 이제 경제 성장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제 성장. 근데 왠지 진짜 청년들이 저 대답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러면 또 병수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어요? 저는 2번 국민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아, 국민교육, 네. 박정희 대통령님은 처음에 교사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듯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같은 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국민 교육을 다시 쓰고 대한민국 군인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원장님 마음속에 최고의 멋은 무언가요? 저는 사실 여기 쓰기는 5번 썼어요. 애국자. 근데 3번과 5번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뛰어난 리더셨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세계적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아까 우리 영상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잘 살아보겠다는 그 염원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나라를 이끄셨는데, 근데 이제 결국 5번으로 간 이유는 결국은 나라 사랑, 우리 대한민국을 좀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대한민국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염원과 비전을 만드신 참 지도자가 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애국자를 저도 뽑았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3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청렴한 위인이라고 청년들이 설문조사로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2위 공개합니다. 2위는요, 참 지도자라고 우리 또 청년들이 대답을 했고요. 그럼 1위는 청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답변한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입니다. 경제 발전의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 청년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생각을 하는 청년들 기준에 맞춰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될 텐데요. 마음 편히 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담고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매체나 뭐 영화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고요.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한데 우리 경한 학생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이 2부 시작 전에 보셨던 영상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언론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청년들이 이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배우는 이 주된 매체가 이제 언론이고 그리고 선생님인데 이 두 개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축소하고 관은 부풀리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니까 청년들도 그게 이제 뭐랄까 그걸 받아들인 상태로 이제 다른 의견, 다른 얘기, 다른 내용을 듣더라도 그런 게 이미 안 좋은 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언론과 선생님 좌편향된 역사 교사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너무 맞는 말이네요. 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최윤서 학생은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요? 사실 북한에서 이제 육사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할 때에는요, 한국의 특정 대통령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책임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몰아가고 있고 그 이후 대통령들에 대한 언급은 교재에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독재라는 단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민감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독재 뭐 이런 거를 절대 언급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뭐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군부 통치자가 이제 김씨 일가이기 때문에 약간 연관지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크게 저희가 접하는 것이 교육, 도서, 영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육 부분이고 도서 부분에서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인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인가 그런 북한 도서가 있어요. 역대 한국 대통령들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권력에 미친 이제 독재자였는데 결국 그 정권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부담감을 느낀 미국이 이제 암살 시도를 알고서도 방관을 해서 결국 도청까지 당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토사구팽당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도서에서는 이제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있고요. 특히 7.4 남북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북한의 이제 성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제 홍영자 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철저하게 이제 경쟁자를 제거하는 오로지 정말 권력의 눈이 먼 야욕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리액션을 느끼셨나요? 예,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한국 정치 외교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정치적으로 쭉 이렇게 짚어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 아까 2010년생 하셨는데 요즘 이제 1학년 입학한 친구들은 2005년생이고 보통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시험 문제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반지 바꿔서 쓰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헷갈리지?
예,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책에서만 배웠지만 그래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살았는데요. 요즘 애들한테는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 속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채점을 하다가 내가 조선시대 공부할 때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면서 쓰다가 고종, 숙종 헷갈리고 뭐 이런 거나 비슷하겠구나라고 이해는 하게 됐어요. 그만큼 역사 속의 인물인데요. 대신 요즘 학생들은 이념적 편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팩트를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있는 그대로 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제 그 아까 영상에 제가 말한 부분에 제가 수업 박정희 시기를 할 때 대통령 시기를 할 때 첫 슬라이드 화면이 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여기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왜 이 광화문 광장을 지금도 그렇게 꽉 찬 적은 거의 찾기 힘들어요. 왜 그렇게 꽉 채웠을까? 그 다음 슬라이드는 거적대기를 씌워서 누워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입니다. 만들었는데 세우지 못한. 왜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했는데 왜 지금 이 동상은 여기에 누워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보라고요. 취임사를 읽어보고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취임사의 비전이 너무 좋다.